자, 수학 1을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학 1의 개요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봅시다. 수학 1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얘기를 해보죠. 자, 수학 1.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고비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번의 고비가 있어. 아까 그 선생님이 써놓은 그 고등학교 수학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세 번의 고비가 있는데, 첫 번째 고비가 뭐냐면은 수학상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상을 처음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좀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걸 하다 보니까 용어들도 좀 어렵고 낯설고 문자도 갑자기 많이 나오고 계산도 많은데 공부할 게 너무 많고, 그렇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중학교에서 한 학기 분량과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분량의 차이가 좀 많이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졌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상을 처음 배울 때 꽤 어렵다라는 거를 느꼈을 텐데, 그게 첫 번째 고비. 그리고 두 번째 고비가 바로 이 수학 1을 공부할 때가 두 번째 고비입니다. 그만큼 또 양이 많고 어려워요. 새로운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미적분을 할 때. 네. 전혀 또 다른, 그게 세 번의 고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학 1이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쉬울지 몰라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수학상 처음 할 때처럼.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상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등 과정이 요만큼 있으면 수학상은 그거를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란 말이야. 풀이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인수분해를 하잖아. 근데 뭐 2차식이 a 플러스 b의 제곱까지 했다면 수학상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단 말이지. 그쵸? 중학교 때 원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다면 고등학교 때는 그걸 좌표평면상의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좀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좀 확장해서 배우는 그런 느낌이 강했죠. 수학 1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중등까지, 그리고 또 뭐 수학 상하, 중등과 고1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수학 1은 이런 느낌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수학 상에서는 중등까지 배운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얘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분명히 쓰이긴 쓰여.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수학 1은.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원명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크게 수학 1은 세 가지 단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세 가지 단원인데, 처음이 지수와 로그. 두 번째가 삼각 함수. 세 번째가 수열. 수열. 자, 이 1단원, 2단원, 3단원은 전부 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물론 이 앞에 있는 지수로그 개념이 약간 수열을 풀 때 약간 들어가가지고 문제상에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빼고는 이 1단원, 2단원, 3단원은 독립적이야. 무슨 얘기냐면 1단원, 2단원, 3단원을 순서대로 배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수열부터 했다가 그 다음에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하든, 처음에 삼각함수를 했다가 지수로그로 갔다가 다시 수열을 하든 크게 상관은 없다. 사실 이 세 단원이 이 전 교육과정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데 모아놓은 거야. 한데 모아놓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지금까지 그 수능 기출에 나왔었던 것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을 모아놓게 돼버린 거야. 별로 그걸 고려를 안 하고 했겠죠. 순서를 짤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수학 1 내용이 굉장히 많고 어렵고. 그래요. 수학 상이 수학 하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고 어려웠던 것처럼 수학 1이 수학 2보다 내용이 많고, 어려운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한데 내용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지수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로그 이런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하는 거거든요. 지수를 알긴 알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거고, 여러분들 삼각함수 이건 어디랑 연관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이번 학기에 삼각 B 배우잖아요. 그 삼각 B 단순히 비율만 따진 거를 이제는 그 변수를 각도로 세타로 놓고 그 세타에 대한 함수를 작성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선생님 말했던 중학교 때는 원의 성질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원의 방정식을 표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삼각 B, 그 비율만 어느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따지다가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 갖다 놓고 함수로 이름을 붙여주고 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학교 때 했던 거랑은 했던 건 요만큼이고 이때 배우는 게 엄청 많아요. 또 삼각함수가. 그 다음에 수열은 아예 새롭게 배우는 단원이에요. 근데 이 수열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친숙할 수 있는 게 이게 수의 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 보고 뭔가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그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부터 막 세는 거 막 했었잖아요. 숫자가 뭐 2, 4, 6, 8 이렇게 가면 그 다음 숫자를 예측해보고 이런 거 했었는데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 세 단원을 배우게 될 거고 이 세 단원은 어떤 단원이 더 훨씬 어떤 단원이 뭐 양이 많고 어떤 단원이 더 어렵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세 개 다 단원의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하고 양도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1단원부터 차례대로 나갈 겁니다. 차례대로 나갈 거고 선생님이랑 그 바이블을 봤을 때 이번 주는 선생님의 목표는 1단원, 2단원을 끝내는 게 목표예요. 바이블 잠깐 펴보시면 앞에 컨텐츠 목차를 보시면 네, 앞에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 나와 있고 두 번째 삼각함수, 그 다음에 수열 총 12개 단원으로 돼 있죠. 소단은 12개 단원으로 돼 있고 지수로그 함수가 5단원, 삼각함수가 3단원, 수열이 4단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지수로그 함수가 5단원인 건 너무 이걸 세분화해서 나눠놨어요. 이렇게까지 나눌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삼각함수가 단원이 3개 있는데 그 단원 3개 치고는 양이 많습니다. 예, 수열은 적당하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던 이 세 단원이 다 양도 비슷하고 난이도도 비슷하다. 근데 이번 주는 어쨌든 지수 로그까지 선생님이 끝낼 생각이고 다음 주에 은서쌤이랑 지수 함수부터 배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응?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두 타임에 한 단원씩 나가야 되는데 뒤에 가면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단원 지수로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끝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2단원까지 이번 주에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이제 해볼까요? 수학원 지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어제 보니까 바이블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바이블 개념서? 이게 왜 선생님 바이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 바이블이라는 책이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오래된 거 아니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거지. 그치? 깜짝 놀랐죠. 얼마 안 돼가지고. 바이블이라는 책이 선생님이 처음 나왔을 때 선생님 때는 개념서가 지금처럼 또 많진 않으니까 정석으로 보통 봤거든요. 근데 정석 굉장히 내용이 딱딱하잖아요. 좀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바이블은 정말 설명이 그냥 보기 쉽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좀 너무 잡다하게 나와 있다, 너무 세세한 것이 나와 있어서 뭔가 집중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활용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이거 책을 보면서 설명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뭐 문제를 같이 풀어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개념 있을 때 같이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선생님이 이걸 보면서 해설할 일은 개념 수업을 진행할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선생님이 수업하고 집에 가서 이제 숙제 풀어보고 이제 복습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 딱 시작할 때 오늘 나간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 과목 외우듯이 밑줄 막 꼼꼼하게 치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부담 없이 그냥 5분에서 10분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소설책 읽듯이 그냥 앞에서부터 그냥 이게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한번 쭉쭉 읽어보세요. 그 개념 써 있는 곳을. 알겠죠? 그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거 놓치고 넘어가는 게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잘 안 들어오고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이걸 막 억지로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는 바이블로 수업 진행을 하고요. 숙제는 수업 시간에 못 풀었던 바이블에 있던 문제 플러스 쌤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은서쌤도 비슷하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블 풀고 그 다음에 쌤도 쌤도 오늘 첫 시간이니까 A 단계를 좀 풀 겁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가 있어요. 첫 시간이지만 테스트가 있고 테스트는 오픈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그냥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테스트를 볼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오늘 수업 잘 들으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 수업은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 방학 동안에 했었던 그 시스템 그 큰 틀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안에 6시부터 10시까지 본 수업, 그러니까 개념 설명 수업도 있고 문제풀이도 있고 그 다음에 클리닉 시간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시험도 볼 거예요. 춥죠? 네, 춥죠. 그쪽 아마 뒷자리도 추울 수 있어. 나연이 뒤에가 확실히 안 추울 텐데 한번 가서 자리를 정하세요. 여기가 그 바람이 바로 벽 타고 내려와가지고 아니면 제일 뒷자리도 괜찮고 제일 뒷자리도 차라리 뒷자리도 좀 추울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부터 가볼게요. 오늘 할 내용은 제일 쉬워요. 물론 까다로운 게 곳곳에 있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쉽고 많지도 않다. 뭐 공식 쓸 것도 있지도 않고. 자, 거듭제곱근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이 거듭제곱근이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건 아니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첫 단원명이 뭐예요? 여러분 2번 전학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단원 이거 아닌가? 제곱근과 실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는 것 같아요? 제곱근과 실수에서 무리수 이런 거 루트를 처음 배웠잖아요. 그쵸? 3학년 1학기 때 루트 처음 배우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 제곱근은 말 그대로 그냥 제곱에 대해서 이승에 대해서만 하는 거란 말이야. 이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이 4예요. 그러면은 x는 4의 x는 4의 제곱근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고요. x는 4의 제곱근이니까 어떻게 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것들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은 이 제곱근과 실수에서 요거가 바뀌는 거예요. 요 부분. 중학교 때는 이걸 제곱 가지고만 했다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제곱이 아니라 3제곱, 4제곱, 5제곱, n제곱까지.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요렇게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n이 제곱일 때만 가지고 그래서 제곱근과 실수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n제곱, n승을 가지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이거 차이점.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무슨 차이가 있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속으로 다 대답했죠? 제곱근 A는 뭐야? 그냥 루트 A지. 그러니까 루트를 우리말로 하면은 제곱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의 제곱근은 뭐죠? 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수.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설명 문제로 함정 많이 파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면은 요게 제곱근과 실수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면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우리는 제곱근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A의 n 제곱근과 A의 n 제곱근과 그 다음에 n 제곱근 A. A의 n제곱근은 무슨 뜻이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X의 n승이 A를 만족하는 n승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A의 n제곱근은 이거를 하기가 이제 애매해지죠. 요거부터 합시다. n제곱근 A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n제곱근 A. n이 여기 어디 써 있는 거냐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 제곱근이면은 제곱 숫자 2잖아요. 그쵸? 여기 그냥 루트에는 여기 2가 다 숨어 있어요. 2가 숨어 있는 거야. 그냥 루트에는 2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가 아닌 숫자, 뭐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이렇게 되면 여기에 2가 아닌 다른 숫자는 써줘야 돼. 세제곱근이면 3, 네제곱근이면 4, 다섯제곱근이면 5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데 지금 n제곱근이니까 n제곱근 A 이렇게 써준 거예요. 알겠죠?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제곱근만 가지고 했으니까 그냥 루트만 썼다면 이제는 그냥 루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가 조그맣게 n제곱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x의 n승은 a에서 지금 저거랑 똑같이 한다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거랑 똑같이 한다면.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 중학교 때는 이 A의 제곱근이라고 할 때 A가 너무나도 당연히 양수였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A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양수라고 주어진다고. 하지만 이 고등학교에서는 이 A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양수 아니에요.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은 마이너스 4. 뭐 물론 구하려면 2i랑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가 양수가 아닌 이상 이거를 표현할 수 없다. a의 조건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다가 그럼 a가 무조건 양수여야 되느냐? 또 그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2의 3승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A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제곱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 제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짝수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짝수승을 해서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A가 양수인 건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n제곱근으로 확장하게 되면 n 값이 홀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홀수승에서 음수가 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짝수승하면 음수가 될 수 없지만 홀수승하면, 홀수 제곱하면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A가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조금 헷갈려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요 내용이 오늘 할 것 중에서 제일 헷갈리고 어려울 겁니다. 알겠죠? 해봅시다, 이제.
실수의 개수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x의 n승은 a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해석해야 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게 저렇게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는 건데 어떤 값에 따라서 쓸 수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을까요? 어떤 값에 따라서? 두 가지 다. a에 따라서, n에 따라서. 자,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를 나눌 수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n이 2일 때만 했기 때문에 짝수일 때만 따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a가 중학교 때는 0보다 클 때만 따진 건데 이제는 a가 0보다 클 때가 아니라 0일 때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a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n이 짝수승이냐 홀수승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누어집니다.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실수의 개수, 실근의 개수. 미안. 이게 실근이에요, 실근. 좀 실근의 개수. 자, A가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가 0이면 이걸 만족하는 X는 몇 개 있겠어요? 아, 그 전에. 이거부터 물어보자. 그 전에. x의 백승은 1. 이거 근 몇 개 있어요? 아, 근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틀렸습니다. 만약에 보기에서 문제에서 x 백승은 1의 근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틀려요. 왜 틀릴까? 이거 몇 차식이에요? 100차식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저거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건 몇 차 방정식이에요? 100차 방정식이에요. 근의 개수 몇 개 있어요? 100개예요.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근이라고 그랬잖아. 실근이란 말하고 안 했잖아요. 그냥 근이라고 했죠. 그냥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몇 개 써야 돼? 100개 써야 돼요. 100개. 근데 여기서 만약에 실근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나머지 98개는 뭐야 그러면? 98개는 짝짝이 허근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x의 n승은 a의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 몇 개예요? 근은 요거의 근은 n개예요. 근은 n개다. 근데 실근이 몇 개냐? 그걸 지금 따져보는 거예요. 근은 n개예요.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 보기에 나오면 딱 실수하기 좋죠? 그러니까 실근인지 그냥 근인지를 판단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자, 근은 일단 n개다. 그러면 봐봐. a가 0이야 만약에. 그러면은 그걸 만족하는 x값은 n에 관계없이 뭐가 있어요? x는 0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 1개가 됩니다. 이때 x값 뭐예요? 실근 x는 0 하나 있는 거지. a가 0이라면.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죠. n이 짝수야 지금. 근데 a가 음수래. 말 돼요 안 돼요? 실근이야. 실수의 어떤 x가 실수야? 실근이니까 실수인데 짝수 제곱을 했어. 근데 그 결과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은 a가 음수인데 여기 n이 짝수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x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빵개.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은 숫자 집어넣고 생각해 보면 돼. 뭐 x의 4승은 뭐 마이너스 10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없다. 자, 이거는 요 경우 a가 0보다 크고 n이 짝수일 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던 거예요. 중학교 때. 자, a가 0보다 커. 근데 n이 짝수승이야.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x값은 몇 개 있을까요?
x제곱은 4. x제곱은 4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렇죠? x제곱은 16.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 4. 이렇게 되는 거고. x 4승이 16.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몇 개 있다? 항상 2개가 있습니다. 짝수값이 아까처럼 100차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도 2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x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해서 2개가 있더라. 자, n이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홀수차야. 홀수차. 예를 들어서 x 3승이 8이에요. x 3승이 8이면 이거 만족하는 x가 몇 개일게요? 2 하나 있어요. 2 하나. 실수, 실근은 2 하나. 나머지 2개는 허근이에요. n이 홀수고 a가 양수면은 1개 있어요. 자, x 3승은 근데 봐봐요. 홀수승은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죠. 맞아?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n이 홀수일 때도 1개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x값은 그냥 n제곱근 a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여도 상관없어요. n제곱근 a 하시면 돼요.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일 거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그래도 마이너스니까 어쨌든 x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지금 홀수 제곱근일 때는 봐봐요. 그러면은 n이 홀수가 되는 거고 홀수 차수 방정식이 될 거야. 근데 우리 허근은 어떻게 돼 있어? 허근은 항상 켤레로 존재하죠. 2개씩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근이 홀수계가 있으니까 2개씩 안 맞잖아. 그러니까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는 무조건 뭐예요? 하나는 무조건 실근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3차 방정식은 무조건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무조건 실근인 거예요. 민아 졸려요? 좀 졸린 것 같은데? 하나는 무조건 실근이다. 그리고 하나만 실근이다. 여기서는 3차 방정식 하나만 실근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3차 방정식 하나만 실근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n에다가 3이 들어가면은 그냥 x3승은 a 상수로 끝나는 3차 방정식이에요. x 제곱하기나 x항이 없어. 3차 방정식이 근이 하나만 실근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x3승은 a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나만 실근이 된다. 나머지는 다 허근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야? 오늘 할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걸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반 같은 경우는 이걸 제일 나중에 했어. 뒤에 거부터 하고. 근데 여러분은 이거 지금 제일 힘든 거 먼저 하는 거니까 이것만 지나가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파트는 계산 아니면 이거 개념이에요. 지수 파트는 뒤에 있는 단순 계산 아니면 이거 개념. 그럼 당연히 응용 문제나 고난도 문제 뭐 나오겠어? 단순 계산 나와요? 아니지.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지수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무조건 요거 물어보는 거 나와요. 그래서 이 표를 머릿속에 기억도 하고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이 과정을. 선생님 그래서 x, n승은 a의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x는 실수고 이때 n과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설명이 끝나는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깊숙이 알려줄게요. 조금 더 자세히. 여기까지 설명하고 한두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더 깊숙이 자세하게 알려줄게. 자, 그러면은 얘는 몇 차 방정식이에요? 어쨌든 n차 방정식이지. x의 n승은 a인데 봐봐.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수업하면서 우리 도형하기 전에 방정식 배웠고 함수 배웠고 부등식 배웠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걸 통틀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 방정식, 함수, 부등식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함수니라라고 선생님이 몇 번을 강조했어요. 그쵸? 근데 이거 뭐야 지금? 방정식이지.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해석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이렇게 표로 단순히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숫자 그냥 대충 집어넣고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함수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봐요. x, n승은 a이기 때문에 이거를 2개로 나눠서 생각할게. 어떻게 나눠서 생각하냐면 좌변과 우변. 좌변 y는 x의 n승과 그 다음에 우변 y는 a. 그러면 2개의 함수로 나눠서 생각했는데 얘는 뭐냐면 x의 1승, x의 2승, x의 3승, x의 4승 이렇게 아주 단순한 함수이고 y는 a는 뭐예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그러면 봐요. n이 짝수인 경우
n이 짝수인 경우를 지금 해볼게요. n이 짝수인 경우. 이따 홀수인 경우도 할 거니까 2번 미리 쓰고. n이 짝수인 경우. 그럼 y는 x의 n승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y는 x의 n승 중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짝수 뭐 있어? 2 있잖아요. y x제곱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x 4승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x 6승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나중에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x 4승이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어. 1, 마이너스 1 집어서 똑같지. 2, 마이너스 2 집어서 때 똑같지. x 제곱이랑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x의 n승이 이렇게 생겼는데 상수함수 3개 그어볼게요. 봐봐. 자, 3개 그었어요. 이거 a가 0보다 클 때죠. 이거 a가 0일 때죠. 이거 a가 0보다 작을 때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함은 그래프상에서 뭐일 때? 그래프상에서 교점일 때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잖아. 그래프상에서 만나야 실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봐요. a가 0보다 클 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a가 0보다 클 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예요. 그렇잖아. a가 0일 때 몇 개에서 만나고 있어요? 한 개에서 만나고 있죠? 그래서 한 개예요. 그 만나는 값이 뭐야? x가 0이잖아. 그쵸? 이해가 쏙쏙 되죠? a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 만나고 있잖아. 빵개인 거예요. 없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저 표가 외워지기가 쉽겠죠? 까먹을 일도 없고. n이 홀수일 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홀수일 때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y는 x가 있죠. y는 x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어떻게 생겼어?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잖아요. y는 x가. 그런데 x의 3승이나 x 5승이 되면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물결 치면서 올라가요. 약간 이렇게 물결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어쨌든 증가함수야. y는 x는 반드시 올라가는 거고 x 3승, x 5승, x 7승 이런 것들은 물결처럼 올라가요. 어쨌든 근데 쭉 올라가. 중간에 막 휘어서 꺾인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그려보면 3개 그어볼게요. 쓱, 쓱, 쓱. 3개 역시 그어보면 a가 0보다 클 때 어떻게 돼요? 한 개. a가 0일 때 한 개.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한 개. 무조건 한 개씩 만나잖아요. 한 개, 한 개, 한 개. 그렇죠? 그래서 표만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헷갈린다. 막 짝수, 홀수에다가 양수, 음수 이런 거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래프 2개 기억해 놓으면은 저거 연관지어서 생각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 한두 문제 풀고 쉴게요. 이거 문제 어디 풀 거냐면요. 여기 앞에 문제가 안 나와 있고요. 저기 뒤에 40쪽 잠깐 가볼래요? 40쪽. 40쪽에 1번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1, 2, 3, 4, 5번 있죠? 1, 2, 3, 4, 5번 지금 한번 판별해 보세요. 40쪽. 예, 바이블 맞아요. 40쪽. 나연이 졸려요.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쉴게요. 그 1, 2, 3, 4, 5번 하면 돼요. 네. 참 거짓 판별하는 거 5개 한번 판별해 보세요.
잘하는지 좀 봐야지. 아니, 가방 샀어요? 아니, 원래 이거 이거 했던 거 같다. 거지. 아, 거기 추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가디건 좀 갖고 다니세요. 오케이, 나왔어요. 왜 4번, 5번 하다 말았어? 다 했어요? 어디 있어? 아,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이 대세네요? 같이 해보죠. 1번에 1번. 아, 다 맞은 사람 없어요? 1번에 1번.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64뿐이다. 벌써 말투 자체가 벌써 거짓 아닙니까? 세제곱근이잖아요. 몇 개 있어야 돼, 근? 3개. 실근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3개 있어야 돼. 쓸 거면 3개 썼어야지. 이거 세제곱근 중 실수는 세제곱근 64 하나뿐이에요. 나머지 2개는 허근입니다. 그러니까는 1번 거짓이에요. 틀린 겁니다. 알겠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실근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그거지. 안 그러면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1번 거짓이었어요. 2번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있죠? 뭐 있어요? 마이너스 2 하나 있잖아.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 하나 있어요. 알겠죠?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다.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 개수를 따져야 될 때는 짝수 제곱근일 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것만 따지는 거지, 홀수 제곱근이면은 따질 필요도 없이, 헷갈려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한 개예요. 알겠죠? 기억해 두세요. 그럼 시험, 테스트 볼 때, 역시. 문제 풀 때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8의 4제곱근 중 실수, 8의 4제곱근이잖아. 8의 4제곱근이면 이 6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8의 4제곱근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인 것은 몇 개 있어야 돼? 2개.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8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4번. 4제곱근 마이너스 3의 6승 나와 있는데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봐봐. 아니, 이거를 계산할 때 4랑 6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안에부터 따져야죠.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3의 6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음의 4제곱근이다가 아니지. 마이너스 3의 6승의 양의 4제곱근인 거예요. 알겠죠? 가로부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루트 밖에 있는 거랑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4번 틀렸고요. 자, 5번 64의 6제곱근, 64의 6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과 같다. 이거는 벌써 틀렸어. 봐봐. 64의 6제곱근 어디예요? 여기죠. 8의 세제곱근 어디예요? 여기죠. 그럼 실근 몇 개? 얘는 2개, 얘는 1개.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같다라고 이제 뭘 유도한 거냐면 2가 나오니까 같다라고 유도를 한 건데, 그 64의 6제곱근에는 마이너스 2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아요. 5번도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1, 2, 3, 4, 5번. 괜찮죠? 하나쯤은 참일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여기 나온 김에 그 한 페이지만 더 넘겨보시면 실력 따지기 있죠? 그 실력 따지기까지 숙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력 따지기가 쌤보다는 훨씬 쉬워요. 쌤 C보다는 훨씬 쉬워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단순한 계산 문제들 해보죠.